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제 카페에 어떤 후배님께서 정보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분을 위해 정보평가가 어떤 평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평가 얘기만 해도 몇 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좀 부족한데, 지금 임관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평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분들, 또는 이제 정보평가로 임관을 해서 임무 수행할 초임장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정보평가로 임관을 하고 딱 5년 전까지 그때 이제 뭘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게, 정보평가로 가면 진급이나 장기가 잘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초임장교로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확률이나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막 그런 확률 따지고 뭐 가능성 따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면 또 더 최선을 다하면 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또 뭐 안 좋은 결과대로 받아들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길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또 그래야 또 이제 후회가 없을 테니까, 미련도 안 남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가능성, 뭐 확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도전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확률 따지고 가능성 따졌을 때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보병 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병 가면 뭐 장기가 1차에 되고 진급이 팍팍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신껏 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정보평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보평가는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생산하고 전파하고 적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기능에는 정보, 대정보, 전자전이 있는데, 사실 야전부대에서 여러분들이나 뭐 제가 수행했던 것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투정보, 그 다음에 군사정보, 군사보안.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전투정보도 사실 GOP나 아니면 대위 달고 최소한 4단급 정도는 가야 뭔가 제대로 된 정보 업무를 하지, 일반 대대급에선 보안 업무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뭐 한 90%가 보안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안 업무가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뭐 대대급 훈련이 있거나 큰 훈련이 있으면 중위들은 뭐 작전과장님 통제를 받아서 작전장교 2나 3점으로 이렇게 막 해요. 저는 이제 대위 때 대대 정보과장을 해서 그나마 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좀 계획도 짜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중위들은 그냥 뭐 작전장교의 일부로 또 업무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 때. 그래서 이제 통상 정보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대장을 하죠. 처음에 무조건 거의 소대장을 해요. 99%. 일부 뭐 소위 때부터 다른 뭐 참모장교를 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 소대장을 합니다. 보통 사단 수색대대, 연대 수색중대, 또는 특공, 그리고 그냥 알보병 소대장을 해요. 단기자원들, 2년 하고 전역한 단기자원들은 이렇게 소대장 1년 하고 대대에서 정보장교 1년 하고 전역을 하죠.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중장기자원이다, 아니면 장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복무 연장이 되거나 그러면 1년 소대장 하고 뭐 참모장교를 한번 하던지, 아니면 소대장 하고 바로 중위를 달면 정보학교로 갑니다. 정보학교 초급반을 가요. 보통 소위들이 초급반을 가는데, 정보는 중위 때 또는 뭐 늦으면 대위 진때나 대위 때 초급반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반 가서 이제 정보평가로서 북한군 전술, 전장정보 분석, IPB라고 하는 전장정보 분석, 그 다음에 뭐 정보 수집 관리를 배우는데, 전장정보 분석은 작전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장지역 평가, 지역 및 기상 분석, 그 다음에 적 방책선 분석, 사태 분석, 뭐 여러 뭐 분석 절차를 배워요. 뭐 이렇게 아군 지형은 어떻고 기상은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적 전술은 어떻고, 적은 어떤 게 강약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보 제공을 하는 업무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에 대한, 우리 아군의 지형과 기상과 적에 대한 강약점을 분석해서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주 임무인데, 대대급에선 정보장교의 이런 능력이 안 되니까 대대장님이 그냥 하신 대로 하자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급반 갔다 와서 뭐 연대 정보장교 좀 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대위가 됐을 때, 소령이 됐을 때 이거 제대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위 중위 때 사실 뭐 크게 정보장교로서 정보 업무를 하는 게 보안 업무 빼고는 사실 뭐 능력치도 안 되거니와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안 업무에 아까도 제가 많이 치우쳐져 있다고 했는데, 보안 업무도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보안은 뭐 시설 보안, 문서 보안, 인원 보안, 전산 보안이 있는데, 시설 보안은 뭐냐? 이렇게 이제 군 부대 울타리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주둔지가 있으면 주둔지 옆에 이제 울타리라고 이렇게 탁 주변에 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거수자나 아니면 뭐 하여튼 부대를 위협할 사람들이 침입한 흔적이 있지는 아닌지, 우리 울타리에. 그래서 그리고 울타리가 뭐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철조망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지는 없는지 순찰 도는 게 뭐 시설 보안이고, 그다음에 문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는 이제 통상 대대급에는 뭐 1급도 많이 없죠. 3급, 2급, 대회비 1급 뭐 있나? 하여튼 1급 이렇게 보안이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군대에서 이제 군대 보안, 군대 기밀 문서 3급, 2급, 1급, 대회비 이런 비밀 문서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밀 문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잘 지켜져 있는지, 유통기한이 되면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를 안 하고 놔두면 음성비밀이 돼요. 음성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냥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양정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문서 보안, 뭐 보안 잘 되고,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훈련 때 썼던 지도나 뭐 상황판들, 작전 계획 수립했던 것들은 전부 다 문서 보안과 관련된 그 비밀 문서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파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짱 박아두는데 인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서 이제 이렇게 뭐 징계를 주는 건 아니고 경고장도 주고 경각심을 갖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전산 보안 같은 경우에는 PC 각 이제 중대별로 PC에 보관 이제 보안 문서, 비밀 문서들을 PC에 저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PC에 저장된 비밀 문서들이 있진 않은지 딱 점검하고, 그리고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또 저장되어 있나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력들이 PC로 이제 야간에 근무 쓰면 PC로 오만 걸 다 해요. 막 뭐 사진 다운받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딱 정말 저장해야 될 자료 외에 이상한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걸 보고, 요즘에는 핸드폰이 생겨서 싸지방을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싸지방 아이디별로 싹 점검합니다. 그래서 싸지방에서 뭐 야동을 보진 않았는지, 또는 뭐 이상한 뭐 정치적 뭐 이런데 막 들어가서 뭐 이상한 글을 남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흔히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어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디 뭐 하여튼 SNS 상에 우리 부대의 주소를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냥 1사단 뭐 1대대 1대대인데 어디에 있으니까 엄마 이번 주에 외박 면회 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로 인해서 부대 위치와 부대 명칭이 다 노출돼 버렸죠. 그런 거를 찾아내고, 또 이제 이것과 유사한 건데, SNS에 뭐 우리 부대 다음 주부터 전술훈련 해서 뭐 어디 하고 뭐 어디 해, 엄마 그때 전화하지 마, 누구는 전화하지 마, 이렇게 부대의 훈련 계획을 노출시켜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잡아내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이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아군들에 대한 편제나 전투 장비가 정말 자세하게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보는 거는, 노출되어 있는 거는 사실 뭐 군사 보안이 아닌데, 만약에 뭐 우리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 군대 시설물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쓰는 K2를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면 군사 보안에 바로 이제 적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발해내는 게 보안 업무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장을 갑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장에 이제 버린 것들을 쓰레기장에서 막 뒤져요. 그래서 뭐 전투 정보, 뭐 이렇게 부대 훈련 계획들이 있는 걸 세절을 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뭐 우리 부대 흉보거나 또 부대 욕한 거나, 아니면 뭐 이번 주에 전술련 뭐 했다, 아니면 우리 병사들 뭐 관찰일지 쓴 거, 이런 것들을 막 쓰레기장에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 잡아내 가지고, 얘 또 뭐 징계를 하진 않는데 징계해달라고 이렇게 보고서도 쓰고, 뭐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사실 뭐 정보장교가 할 게 없죠, 많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대에서 보안 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인간을 하면 소대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단 수색대대, 뭐 연대 수색중대, 특공 뭐 이런 데 간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인간 정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단장님이나 뭐 연대장님이나 뭐 대대장님이나 지휘관들은 이렇게 적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적의 주요 방향은 어디인지 적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때 맨 앞에 가서 적 정보를 수집하는 게 수색대대입니다. 네, 수색 인원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야전에서는 뭐 지휘관이 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대에서는 사실 이런 뭐 수색 기능이 없으니까 연대에서 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연대엔 수색 중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일 앞에, 적진의 제일 앞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하고, 전쟁 나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리고 평시에는 뭘 하느냐, 연대 수색진대는 이제 GP, 전방에 있는 연대 수색진은 뭐 GP에 가서 GP장을 하고, 사단 수색대대에 있는 친구들은 뭐 수색 매백 작전 하고, 그 다음에 훈련 뛰면 대항군 하고, 그래서 엄청 힘들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게 정보 장교, 대위 전까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 병과 간다 그러면 뭐 007 요원이나 또는 뭐 무관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되게 멋있게 막 하는 걸 생각하는데, 정보죠. 정보. 정말 보병. 보병하고 크게 다를 게 없고, 보병보다 더 힘들었으면 힘들지 덜 힘들진 않는다. 정보병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면 제가 이제 GOP 대대에서 정보과장 업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정보병과들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진행했는데, 대위가 되고 그 이상 직급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대로 가면 정말 멋있는 일들, 멋있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요. 고급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적 정보에 대하든지 통신 정보,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고,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일들, 멋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인간하고 여러분들이 대위 전까지 이런 일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페나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